6강. 이제 우리가 응용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보시면 수요 곡선이 우양합니다. 왜요? 한계의 효용, 체감의 법칙, 공급 곡선, 공급 법칙, 양의 관계입니다. 우상향합니다. 왜요? 한계 비용 채증, 뭐 이런 거 다 공부하셨죠. 그리고 얘가 이동하는 거, 그다음에 초과 수요, 초과 공급, 그 원리에 대해서 다 보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응용을 하는데 균형이 뭐다 이런 것도 공부하셨잖아요. 이제 첫 번째가 잉여의 개념입니다.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리고 이 둘의 합인 사회적 잉여. 세 번째 또 하나 봐야 될 게 가격 통제를 볼 거예요.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즉 가격 통제는 왜 보냐면 시장에서 균형을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정부는 개입을 안 했죠. 근데 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너무 높아 혹은 너무 낮아. 그럴 때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 가격에 가격 통제라고 그럽니다. 이 가격 통제는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정부의 역할편이 한 번 더 나올 건데 거기서는 자세히 설명 안 할 거예요. 여기서만 설명을 이제 자세히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이제 그 응용의 첫 번째로 잉여 문제, 서플러스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소비자 잉여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균형이잖아요. 여기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가격선, 여기 제가 파랗게 얘기한 거 요거 있죠. 요게 균형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점에서 이렇게 뭐 공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그냥 가격선 이렇게 지금 표현할 건데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10개라고 쳐보죠. 그러면 요 지금 제가 이렇게 긋는 면적이 내가 최대 10개에 대해서 내가 10개를 살 건데 10개에 대해서 최대 지불할 의사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요 면적 자체가. 그죠? 나 이만큼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어. 돈을 쓸 의향이 있어.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하다 보니까 균형 가격에다가 돈을 지불하면 되잖아. 여기서 결정이 됐거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이 지불한 건 요만큼만 지불한 거야. 이게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은 10개를 살 때 한 개당 1,000원으로만 지불한 거야. 그래서 10,000원만 쓴 거죠. 요 빨간색 된 거. 이게 바로 실제 지불 가격이라는 게 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근데 지불 의향이 있는 최고 가격은 이 전체 면적 있죠. 전체 면적. 여기까지가 지불 의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할 때 면적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요곡선 아래쪽 10개를 가정을 했을 때 균형점이 10개라고 쳤을 때 균형 거래량이 그 얘기예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면적으로 보면.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또 하나 다르게 하면 수요 가격 빼기 실제 시장 가격은 요 실제 지불 가격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 균형 가격. 수요 가격이라는 거는 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한 개짜리면 여기까지 가격이고 내가 수요할 의사가 있는 가격이란 얘기예요. 한 개 의사 금액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합해서 요 면적이 됐다. 이거 외우라는 뜻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건 소비자 잉여가 뭐냐라는 거야. 요 위에 부분. 제가 지금 요렇게 칠하고 있는 요 삼각형 보이시죠? 요 부분이 바로 뭐냐? 소비자 잉여. 나 원래 이만큼도 돈 지불할 의사가 있었는데 시장에서 거래하다 보니 요 아랫 면적만 지불하고 위에 면적은 지불하지 않아도 됐네? 와, 수지 맞았다. 수지 맞았다. 뭐 이런 하잖아요. 땡 잡았다. 바로 땡 잡은 영역이야. 그러니까 소비자가 남았다 이거지. 이건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야. 나 10개 사는데 2만 원을 쓸 의사가 있어요. 지불 의향 있는 가격은 2만 원이에요. 근데 실제 시장에서 거래다 보니까 10,000원만 지불했네? 그럼 요 남은 차액, 요 10,000원 부분, 여기선 삼각형이죠? 요게 바로 소비자 잉여다. 소비자가 왜 이렇게 남았냐? 시장에서 거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동일한 논리로 공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죠. 이게 공급 곡선이니까 요 면적만큼이 요거 10개라 그래요. 내가 10개를 팔면서 요게 내가 최저죠. 최소한 받고자 한 금액이에요. 그죠? 나 이만큼은 받아야 되겠어. 비용이 이만큼 들어갔거든. 근데 실제 거래를 하다 보니 여기 균형 가격이잖아요. 요 네모만큼을 받은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 위에 삼각형 요 부분은 내가 남은 거죠.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급 곡선을 따라가다 보면
최소한 받고자 한 가격, 금액은 요 면적이죠. 이게 좀 색깔을 바꿔야 되네. 눈에 들어오게. 10개를 산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럼 요 빨간색, 요만큼은 내가 받아야 되겠어. 10개에 대해서. 근데 시장에서 거래하다 보니까 실제로 받은 금액이 요 네모가 된 거예요. 네모. 그렇죠? 왜냐면 1,000원에 10개, 요렇게 팔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삼각형만큼이 땡 잡은 거야. 그냥 생산자한테 원래 의도하지 않았는데 떨어진 거야. 실제 받은 금액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근데 내가 최소한 받고자 한 금액은 5,000원을 받고자 했거든. 근데 요 빼기. 요만큼이 생산자 잉여다. 대략적인 개념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를 하면 여기서 균형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균형 가격.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봐보면 여기가 이제 10개를 거래한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요 면적만큼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 근데 실제 지불하는 건 요 밑에 네모만큼만 지불했잖아요. 여기 녹색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요렇게. 자, 생산자 입장에서는 나 최소한 요 삼각형, 요 지금 해시를 제가 요렇게 그리고 나 최소 이만큼만 받아,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네모만큼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이만큼 썼다는 얘기는 공급자가 이만큼 받았다는 얘기죠. 소비자가 10,000원 썼다는 얘기는 생산자가 10,000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땡 잡은 거야. 생산자 잉여.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전체적인 요 삼각형, 요 둘을 다 합해서 사회적 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균형점에서 형성된 사회적 잉여가 요 면적이죠. 요게 극대화가 됩니다. 최대화. 제일 면적이 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시장에서 거래를 하면 균형 가격, 균형점을 이루겠죠? 그럼 균형 가격이 형성되고 균형 거래량이 형성될 거야. 그럼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져요. 하여튼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또 하나, 소비자도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소비자도 득을 보고 생산자도 득을 보는 사회적 잉여 이 면적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균형점에 뭐 우리가 최저 가격, 뭐 이런 거 할 건데 인위적으로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거나 낮게 설정하면 이 잉여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 균형점에서 두 가지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달성되고 두 번째 사회적 잉여가 가장 크다. 그러니까 소비자도 득을 보고 생산자도 득을 본다. 이거는 우리가 시장의 장점, 시장 교환의 이유를 할 때 또 한 번 얘기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거래를 하려고 하지? 소비자도 잉여가 가장 크고 남는 게 있다는 얘기죠. 생산자도 잉여가 가장 커. 그래서 둘을 합한 사회적 잉여, 즉 교환, 시장에서 교환할 때 발생하는 땡 잡는 거, 이득. 이게 이제 잉여인데 이게 가장 크거든. 그러니까 시장 가서 굳이 거래를 하는 거야. 물론 이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 이론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몸을 좀 풀었고요. 노트 얘기로 들어가죠. 자, 소비자 잉여 이렇게 물었을 때 개념이 뭡니까? 이런 얘기 쉽게. 내가 최대입니다. 최대 지불하도 여기는 좋다고 여기는 이게 이제 10,000원이라고 쳐요. 근데 실제 지불한 가격은 5,0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쵸? 그 차이죠. 지불해서 사야겠다고 생각한 가격과 실제로 지불한 가격. 이게 더 10,000원과 5,000원 차이입니다. 수요곡선 아래의 가격선 위의 면적. 이건 뭐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수요곡선 아래, 여기가 10개라고 치면 여기가 이제 가격선이잖아요. 수요곡선 아래와 수요곡선 아래면 여기까지 요 면적을 얘기하는 거. 이거와 가격선이 요거죠. 요 위 면적.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소비자 잉여다. 다른 말로 하면 한계 지불 의사 금액에다가 실제 지불한 금액을 빼면 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좀 그림으로 얘기하면, 아이고, 이게 다 너무 복잡해졌네? 예를 들어서 한계 지불 의사 금액 이제 기억이 나시죠? 요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실제 지불한 건 여기다 지불할 거예요. 연계일 때 봐보세요. 한계 지불 의사 금액이 요만큼이잖아요. 실제 지불한 건 요만큼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5개라고 해보죠. 한계 지불 의사 금액은 요 높이에요. 근데 실제 지불하는 건 요 가격선까지 높이니까 요만큼이 남는 거죠. 요게 바로 잉여잖아. 잉여 부분이잖아요. 모든 그 10개까지 제화해서 다 그런 잉여 부분을 합한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는 한계 지불 의사 금액, 그러니까 그 하나의 개수로 얘기할 때 5개째의 소비자 잉여가 얼마예요? 이러면 그때 한계 지불 의사 금액에다가 그때 실제 지불한
금액, 즉 시장 균형 가격이죠. 그 차액 빼기 그게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균형점에서는 재밌죠. 균형점에서는 한계 지불 의사 금액이 요만큼이에요. 근데 실제 지불한 금액도 같죠. 그러니까 균형점에서는 한계 지불 의사 금액과 만약에 10개째의 소비자 잉여는 0이에요. 여기 균형이라고 치면. 그때는 소비자 잉여가 없어. 그러니까 굳이 뭐 바꿀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만약에 5개째라 그러면 소비자 잉여가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요만큼은 소비자 잉여죠. 왜냐면 이만큼이 한계 지불 의사 금액인데 실제 지불한 건 요 정도니까 요만큼이 5개째를 살 때 소비자 잉여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경제 후생. 이 후생이라는 말은 복지와 관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라는 말은 뭐 웰페어, 후생, 잘 먹고 잘 산다, 복지, 그 수준을 측정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가 크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의 후생 수준, 소비자들의 복지가 늘어났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얘기죠. 남는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사회적 잉여라는 건 사회적 후생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잉여란 말과 후생 수준, 복지 수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를 측정하는 데 활용한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 경제 후생이 가장 크죠. 왜냐하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극대가 되죠. 자, 그런 얘기고 생산자 잉여 똑같습니다. 공급자가 생산자가 판매에서 보상받아 생각한 수익과 실제로 판매에서 얻은 수익 또 이제 연습 또 해보죠.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 판매에서 난 보상받아야 되겠어. 근데 균형가격이 여기서 형성되니까 실제로 보상받은 건 요 네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 요 삼각형 부분이 나한테 잉여가 되죠. 그러니까 공급곡선 위와 가격선 아래 면적, 공급곡선의 위쪽이죠. 요 삼각형은 가격선 아래쪽, 요 부분이 바로 생산자 잉여다. 그러니까 뭐 한계 수용 의사 금액이죠. 요 높이 똑같은 논리예요. 어쩌다 보니 또 빨간색이 됐는데 여기가 이제 10개라고 치고 균형은 여기서 했어요. 요 5개째를 봐보자 이런 얘기예요. 5개째는 내가 최소한 한계 수용 의사 금액은 요만큼은 받아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받은 건 요만큼까지 받았잖아요. 요 부분, 요게 5개째의 생산자 잉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생산자의 후생 수준, 복지 수준 이런 거 측정에 활용된다. 완전 경제 시장에서 균형에서 이 면적이 제일 넓다. 균형점, 완전 경제 시장 균형에서. 자, 이제 여러분이 대략적인 개념은 보셨고요. 이제 또 정리해 볼 게 사회후생 남았잖아요. 사회적 잉여. 이거는 둘을 합한 겁니다. 합한 거예요. 시장 전체의 소비자 잉여와 생산을 합한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건 둘을 합해서 사회적 잉여라고 한다. 당연히 소비자 더하기 생산자가 사회니까 당연한 거고요. 균형에서, 즉 다시 말해서 완전 경쟁 시장 요 균형점에서 요 면적이죠. 요게 소비자 잉여, 요 면적이 가장 넓다. 즉 극대화가 된다. 사회적 잉여는 극대화가 된다. 여기서 바로 균형에서는 이미 이거 배우셨죠. 파레토 최적,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다. 그래서 왜냐면 여기서 가장 남는 게 많으니까 더 이상 증가시킬 수가 없는 거야. 증가시키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증가시킬 방법이 없을 때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잖아요. 남의 걸 희생하지 않고는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균형에서 파레토 효율성, 파레토 최적이 달성됩니다.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즉 완전 경쟁 시장은 아주 퍼펙트한 겁니다. 꿈의 시장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죠. 수요 곡선의 높이는 한계 지불 의사 금액이죠. 이미 여러분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요 높이가 한계, 그때 이게 10개, 11개, 12개면 12개째 한계 지불 의사 금액, 11개째 한계 지불 의사 금액입니다. 즉 어떤 상품을 한 단위 더 소비하고자 할 때 10개에서 11개 한 단위 더, 그럴 때 요 높이가 11번째의 한계 지불 의사 금액이죠. 지불하고자 하는 가장 높은 가격, 이건 곧 11개째 최대 난 이만큼 지불할 수 있어. 12개째 최대 이만큼 지불할 수 있어. 요런 거죠. 수량이 늘어날수록, 즉 요렇게 오른쪽으로 수요가 늘어날수록, 수요량이 늘어날수록 한계 지불 의사 금액은 낮아지는데 왜 낮아져요? 한계 효용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란 말은 쓸 수 없어요. 수요에서 채증 안 되죠. 한계 효용 체감이 되니까. 체감 때문이다. 한계 지불 의사 금액과 여기가 이제 균형선이라고 했을 때 한계 지불 의사 금액 여기고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이 바로 요 높이죠. 균형 가격. 요 차이가 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방금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4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퀴즈 10번은 4번. 자, 이제 우리가 응용 첫 번째로 잉여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는 한계 지불 의사 금액과 실제 시장 가격의 차이, 실제 지불한 금액의 차이가 된다. 자, 이제 우리가 가격 통제를 볼 거예요. 두 번째 응용은 요 그림에서 미리 설명하고 들어가는 게 빨라서 가격.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개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야. 즉 시장에다가 맡기면 요 균형을 이루겠죠. 균형 가격이 생기고 균형 거래량이 생겨. 방금 그랬잖아요. 요 균형에서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가 됩니다. 너무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정부가 왜 끼어들어? 왜 끼어드냐라는 거야. 시장에서 두 가지예요. 시장에서 형성된 이 가격이 너무 높아. 너무 높아. 그럴 때 한번 끼어들고 또는 너무 낮아. 그럴 때 또 끼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언제 끼어드는지 봐보죠. 여기에서 최고 가격제는 요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 높을 때. 높다란 얘기예요, 이거. 높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거를 최고 가격제, 다른 말로 가격 상한제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이 나려고 해. 자, 전쟁이 나려고 하면 라면 값이 막 한 봉에 1,000원 하다가 10,000원, 20,000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시장에서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시장에 맡겨뒀더니까 가격이 너무 높네? 이거 어떻게 해? 소비자들이 사 먹을 수 없잖아. 그래서 정부가 끼어들어서 균형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걔 아래쪽에다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최고 가격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10,000원이었어요. 라면 한 봉에. 야, 너무 높아. 야, 앞으로 2,000원이야. 정부가 강제로 법적으로 2,000원이라고 딱 설정했어. 앞으로는 이 가격 이상으로는 팔지 마. 이 가격 이상은 받지 마.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는 언제 실시하냐? 자, 질문 첫 번째 해야 돼요. 언제 실시해요? 첫 번째, 시장에 맡겨뒀을 때 균형 가격이 너무 높을 때 실시한다. 두 번째, 어떻게 실시해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너무 높으니까 낮게 설정을 한다. 두 번째, 낮게 설정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면 공급은 당연히 공급 곡선상에서 왼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우리가 초과 수요, 초과 공급하고 똑같은 거야. 가격이 인위적으로 10,000원에서 2,000원 떨어진 거니까. 그럼 수요는 얼싸좋다고 늘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벌어집니까? 초과 수요. 세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초과 수요가 벌어집니다. 네 번째,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공급은 요만큼 10개가 됐는데 사고자 하는 사람은 100개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 100명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90개를 살 수가 없잖아요. 100개라고 하고 초과 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엄청나게 2,000원이야? 야, 내가 있잖아. 이 5만 원에도 살게. 필요한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즉 10개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원래 이 정도까지 될 거예요. 한 5만 원 될 거야. 5만 원이라도 산다. 이런 걸 여러분은 암시장이라 그래. 블랙마켓.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장 들어갈 때 축구 시합을 해. 근데 막 월드컵 결승전이야.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쳐요. 좌석은 한정돼 있잖아. 근데 좌석은 5만 명이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즉 그 표를 수요하려는 사람은 10만 명이야. 5만 명의 초과 수요가 있죠. 그러면 그 운동장 옆에서 뭐가 있어요? 암표상 있잖아. 암표상. 그게 암시장이야.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사지 못한 사람들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훨씬, 뭐 최고 가격은 물론이고 시장 가격보다도 훨씬 높게 살려고 하는 그런 시장이 별도로 벌어진다는 그걸 암시장이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사회적 후생 수준이 어떨 것 같아요? 무조건 떨어져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개입하면 그 잉여 수준은 무조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실제로 요만큼 10개밖에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가 요 네모였잖아요. 세모였잖아요. 여기 위에 요거밖에 잉여가 안 나와요. 요만큼이 사라집니다. 생산자도 원래는 요 균형까지 팔아야 되는데 10개밖에 못 팔았거든.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가 원래는 이만큼이었는데 그 판 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든 소비자 잉여든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뭐 소비자 잉여는 실제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 후생은 무조건 줄어듭니다. 정부가 개입을 하면 우리가 그걸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반대로 최저가격제는 언제 실시합니까? 요 균형가격, 그러니까 최고가격제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에요. 소비자를 가격을 낮추는 거니까 이거는 생산자를 위해서 실시하는 거예요. 즉 농부가 생산자죠. 배추를 만들었는데 생산했는데 배추 한 포기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500원이래. 말도 안 되게 지금 낮거든요. 시장이 가만 냅두니까. 그러면 농부라는 생산자가 공급자가 망하게 생긴 거야. 이럴 때 정부가 야 올라가서 너무 낮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래서 이거보다 높게 설정하는 거야. 야 이거 앞으로 배추 한 포기 2,000원은 받아야 돼. 2,000원 이하로는 안 돼.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가격제는 시장 균형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것보다 높게 설정해야 하는 거야. 높게. 낮게 설정하면 최저가격제 효과 없죠. 높게 설정하는 거야.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공급은 이렇게 느는 거야. 오른쪽을 따라서 수요는 줄은 거죠. 그래서 반대로 초과 공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남는 거 이제 못 팔잖아요. 그러면 떨이라도 암시장이 또 형성 떨이라도 싼 가격에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당연히 사회 후생 수준 잉여는 줍니다. 최저가격제 이걸 다른 말로 가격 하한제라 그래. 자 이제 그럼 생산자를 위한 거죠. 최고가격제 그러니까 이건 언제 실시하냐? 다시 한번 여기다 메모할게요. 시장 균형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되었을 때 실시하는 거예요. 요거부터 출발해야 돼. 언제 실시해요? 너무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가격보다 어떻게 설정해야 돼요? 낮게 설정하는 겁니다. 최고 가격 상한제라고 해서 높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보다 그러니까 낮게 설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가격이 내려온 거니까 가격이 내려온 거면 공급량이 감소하겠죠. 수요량은 늘겠죠. 반드시 벌어지는 게 초과 수요가 반드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나왔죠? 높게 형성될 때 실시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걸 질문을 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소비자 보호라는 말이죠. 왜 실시합니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실시하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초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암시장이 발생합니다. 못 산 사람이 있거든. 비싸게라도 사겠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회후생, 사회적 잉여는 줄어든다라는 거야. 사회잉여, 잉여는 감소한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자율 상한제. 이자율을 이 이상 우리나라에서 많은 게 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임대료 규제, 대중교통 요금 이런 건 정부가 끼어들어서 너무 높게 시장에 맞게 좀 비싸게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게 설정하는 대표적인 거야. 아파트 임대료, 전세, 뭐 월세 이런 거 어느 정도 규제하는 거. 대표적인 게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실시하잖아요. 너무 높게 이자율 상한제 이런 게 대표적인 겁니다. 이제 최저가격제, 가격 하한제는 언제? 낮게 형성됐을 때 균형 가격이 너무너무 낮아요. 그럴 때 그것보다 높게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수요량은 줄고 공급은 늘 거 아니에요. 뭐가 벌어져요? 초과 공급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해 설정하는 거예요? 생산자를 위해서 설정하는 겁니다. 생산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가격을 높이는 거니까. 최고 가격제는 가격을 낮추는 거니까 누구한테 유리해요? 수요자한테 유리하단 말이에요.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한 거고, 최저 가격제는 가격을 높게 설정해 주는 거니까 시장 균형 가격보다 생산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생산자 입장에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하니까 암시장이 발생합니다. 야, 이거 싸게라도 아주 싸게 땡 처리해서라도 팔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후생, 사회복지, 사회잉여는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농산물 가격 지지제, 이중고가제.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거 봐보면 정부가 생산자한테 싸게 사요. 그래서 소비자한테는 시장 균형 가격이나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낮게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게. 그러니까 여기 농부가 있다고 쳐요. 여기 정부가 있고 여기에 이제 수요자가 있다고 치면 이 농부가 생산자잖아요. 여기에서는 높게 수매를 해주는 거야. 원래 시장에는 1,000원에다가 수매인데 정부가 2,000원에 수매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수요자한테는 시장에서는 1,000원인데 뭐 시장 가격이나 아니면 뭐 좀 더 싸게 팔거나 조금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이중고가제예요. 이것도 대표적인 농산물 가격, 농산물 들어간다. 이게 대표적인 거. 또 하나가 여러분 요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최저임금제. 이건 이제 노동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노동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노동이죠. 항상 이 시장 앞에 붙어 있는 요 이름이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노동 수요가 있고, 여러분 노동 수요는 누가 할까요? 기업이 하는 거예요. 자, 노동 공급이 있죠. 이게 요소 시장이란 말이에요. 노동 공급은 누가 할까요? 우리 가게가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가격인데 여기가 노동 가격이죠. 수직 축이. 노동 가격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임금이라 그런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노동 거래량이 되겠죠. 자, 원래 시장에다 맡겨두면 여기에서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원이다. 이렇게 됐는데 야, 이거 너무 낮아. 그래서 정부가 강제로 이렇게 설정하는 거야. 야, 시간당 임금 1,000원은 너무 낮아. 강제로 여기다가 쭉 위에다가 시간당 2,000원은 줘야 돼.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노동을 수요하려고 하는 노동 기업은 야, 비용이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가 준다는 얘기예요.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급을 늘리겠죠. 내가 옛날보다 똑같이 2배 더 보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발생하죠. 요게 바로 뭐다고요?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초과 공급이라는 건 노동시장에서는 뭘 의미하냐면 실업을 얘기해요. 비자발적 실업. 여러분, 자발적 실업이라는 건 내가 놀고 싶어서 노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거 의미 없어요. 아니, 지가 놀고 싶어서 노는데 뭐 어쩌라고. 경제학에서 따지는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실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동의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한다. 자발적 실업이 아니에요. 증가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 초과 공급, 이걸 해석을 비자발적 실업, 그거의 증가,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는 실력이 조금 필요하다. 문제풀이에서 이런 거 다시 한 번씩은 다 다뤄볼 겁니다.